성호전자는 1973년 5월 15일에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상호는 진영전자였으며 2000년 2월 상호를 현재의 성호전자로 변경했습니다. 성호전자는 2001년 11월 27일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성호전자의 주요 제품은 필름 콘덴서, 콘덴서에 사용되는 소재, 그리고 전원 공급 장치 등입니다. 콘덴서는 전기를 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전기를 방출해서 전자제품의 작동을 돕는 전자부품입니다. 최근 3월 4일 뉴스에는 태양광 콘덴서를 대만의 델타 일렉트로닉스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주력 제품 내용을 보면 SMPS라고 영문 약자로 부르는 전원 공급 장치, 필름 콘덴서의 원료인 증착 필름 등이 있습니다. SMPS는 크게 용도에 따라 셋톱박스용, 프린터용, LED 조명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필름 콘덴서의 경우에도 용도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 말에는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증자 주식수는 약 71만 주였으며 주당 발행가액은 1,410원이었습니다. 성호전자의 최대 주주는 서룡전자이고 20년 말 현재 전체 지분의 18.36%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들과 합해 총 39.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현재 유통 주식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약 5,200만 주입니다. 발행된 우선주 내역은 없습니다. 성호전자는 20년 말 현재 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해와 주해에 있는 2개 법인과 베트남 하노이에 1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법인은 2020년 중에 신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개 법인 모두 성호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를 보면 위해 법인이 주해 법인의 3배가 넘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동안 중국 법인들의 매출액은 위해 법인이 542억 원 수준을 달성했고 주해 법인은 약 15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법인 모두 2019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위해 법인과 주해 법인 모두 자산 총계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하노이 법인의 자산 총계는 아직 32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 법인들의 2020년 매출액 수준은 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위해 법인의 손실폭은 더 커져서 12억 원 수준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노이 법인은 2020년 동안 아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73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부별로 보면 필름 콘덴서 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약 310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했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210억 원 규모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 사업부의 경우에는 매년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기 대비 약 9.8% 수준 상승했습니다. 성호전자 한국 본사의 별도 기준으로 수출과 내수를 구분해서 보면 수출 규모는 2019년에 전기 대비 22% 수준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내수는 2018년에는 245억 원 수준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가 2020년에는 384억 원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내수 금액으로 비중을 산출해보면 2018년에는 수출 비중이 63%로 내수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내수 비중이 2019년과 2020년에 53% 수준으로 수출 비중보다 2년 연속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가동률을 보면 SMPS의 가동률은 81.7%였는데 필름 콘덴서와 증착 필름의 경우에는 71.2%와 50.2%로 산출되었습니다. SMPS의 매출액이 다른 아이템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가동률도 많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 PS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의미하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에 따라서 필름 콘덴서와 증착 필름의 경우는 둘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호전자가 매입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을 살펴보면 단위가 원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5가지 아이템 모두 가격이 2019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성호전자의 외부 감사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촌 회계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년 매출액은 전기 대비 8% 성장한 1,0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의 상승률이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고, 판관비는 전기 대비 오히려 감소해서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5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9년에는 당기순 손실 50억 원이 발생했었는데, 20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서 13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당기순이익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157억 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대비 48,200%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금융수익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약 55억 원 수준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 처분 이익도 20억 원 수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부터 투자자산 평가이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처분이익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호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전환사채가 유력해서 전환사채 행사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8차례의 전환권 행사 내역이 있었습니다. 전환권이 행사되면서 이로 인한 파생상품 처분이익 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익률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2018년에 20%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에는 많이 하락했었고, 이후 2020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과 상품을 구분해서 검토도 가능했는데, 상품의 비중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 전체 매출 총이익률은 제품 매출 총이익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출 총이익률 아랫단의 이익률을 살펴보면 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모두 음수를 기록했었습니다. 2020년 당기에는 모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상승에는 매출액 증가, 비용의 감소, 당기순이익률 상승에는 금융수익 발생이 원인이었습니다. 성호전자의 20년 말 자산 총계는 1,41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기 대비 자산 부채 자본 모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는 각각 460억 원, 141억 원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자본 총계는 318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은 194억 원 수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이 51억 원 수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증가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의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가 설명됩니다. 유동자산의 증가는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취득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중에 서울 성수동 소재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동부채의 증가는 단기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금 35억 원 수준 증가, 그리고 국민은행, 미래에셋 대우와 관련한 차입금이 증가했고, 중국 법인들이 교통은행, 연태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의 증가는 장기 차입금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 자금 목적으로 58억 원을 연이자율 2.99%로 차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종 만기일은 23년 1월 10일입니다.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시적 차이는 향후 몇 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와 세무상 수익 비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8차례의 전환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 주발초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전자의 재무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말 유동 비율은 100%를 초과하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둘 다 전기 대비 양호한 방향으로 변동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은 5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19년 말에는 자본 구조 측면에서 아주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20년 말에는 모든 재무 비율이 양호한 수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